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평범한 수준의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투구는 인간의 한계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날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홈구장에서 열린 필리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했습니다. 그는 5회 3분의 1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키며 올 시즌 자신의 최다 탈삼진 기록을 작성했고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1회 슈아버와 하퍼를 상대로 각각 삼진을 만들어냈지만 두 장면 모두 처음에는 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BS 챌린지가 선언되자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볼이 스트라이크로 정정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도 이어졌습니다. 양 팀을 합쳐 무려 6차례 연속으로 ABS 챌린지가 성공했습니다. 관중석은 술렁였고 경기장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던진 공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처럼 보였지만 기계는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할 정도로 완벽하게 코너를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그가 가진 정교한 제구력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왜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레전드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시리즈 우승을 3차례 경험한 전설적인 강타자 데이비드 오르티스가 야마모토 요시노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자 출신이기에 투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기록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율, 탈삼진 비율 같은 숫자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투수는 그런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르티스는 이날 야마모토의 투구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5회 무실점, 9탈삼진이라는 결과만 보고 훌륭한 경기였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는 필리스였습니다. 슈와버, 터너, 하퍼가 버티는 강력한 타선입니다. 매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정상급 전력이며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타선을 상대로 야마모토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강한 타선을 마주하면 조심스러워집니다. 홈런을 의식하고 실투를 두려워하며 카운트를 불리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구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과감하게 승부했습니다. 특히 1회 슈와버를 상대한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현재 22개의 홈런을 기록 중인 슈와버는 리그에서 가장 위험한 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 슈와버를 상대로 야마모토는 몸쪽 낮은 코스로 싱커를 꽂아 넣었습니다. 오르티스는 그것을 단순한 좋은 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볼처럼 보였지만 ABS는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마모토는 스트라이크 존의 경계선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진 하퍼와의 승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차례 MVP를 차지한 최고 수준의 타자 브라이스 하퍼에게 바깥쪽 낮은 코스로 커터를 던졌고 또 한 번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결과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그 순간 오르티스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단순히 타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뛰어본 선수들은 압니다. 진짜 상대하기 힘든 투수는 공이 빠른 투수가 아닙니다. 스윙하면 헛스윙이 되고 지켜보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투수야말로 가장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야마모토가 바로 그런 유형이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티스를 더욱 놀라게 만든 장면은 5회에 찾아왔습니다. 1사 이후 주자가 출루했고 타석에는 슈와버가 들어섰습니다. 보통이라면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관중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흐름은 상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같았습니다. 투구 템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펜에서 가볍게 공을 던지는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속 97마일 직구로 슈와버를 헛스윙 삼진 처리했습니다. 이어 터너까지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오르티스는 바로 이 장면이 에이스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컨디션일 때만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팀을 구해내는 선수가 진정한 에이스입니다. 그렇기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야마모토를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이유도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기가 뜨거워질수록 더욱 침착해진다는 사실을, 강한 상대 앞에서도 결코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에이스의 조건입니다. 오르티스는 또 다른 장면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아암과 힘겨운 싸움을 이겨낸 한 소년에게 야마모토가 유니폼을 선물하고 직접 다가가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친절한 선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티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위대한 선수는 실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성까지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많습니다.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선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랑받는 선수는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며 팬들에게 용기를 선사합니다. 지금 야마모토가 다저스 내부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야마모토 이야기는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투수로서 뛰어납니다. 준비 과정도 철저합니다. 승부욕 역시 강합니다. 평소에는 따뜻하지만 마운드에서는 냉정합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흔치 않습니다. 오르티스는 오랜 세월 메이저리그를 지켜보며 셀 수 없이 많은 스타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서는 진정한 에이스만이 풍기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존재감은 방어율이나 승패 기록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팀 전체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5회 무실점은 단순한 호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다저스 선수들과 팬들이 야마모토가 등판하는 날은 괜찮다라고 믿게 만드는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현재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들과 같은 무대에 앉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현지 언론과 수많은 레전드들이 왜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투수 출신 전설들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먼저 통산 303승을 거둔 전설적인 좌완 랜디 존슨이 이날의 투구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해부했습니다. 그는 많은 팬들이 97마일 강속구와 탈삼진 숫자에 먼저 시선을 빼앗기지만 진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랜디 존슨은 투수의 시선에서 이번 경기를 바라봤을 때 진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탈삼진 숫자와 강속구에 먼저 주목합니다. 하지만 투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날 경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여겨본 것은 타자들의 스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석에서 드러난 망설임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타자들은 공이 날아온 뒤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승부를 시작합니다. 투수의 팔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릴리스 포인트, 손끝의 각도, 공이 보이는 방향까지 순식간에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날 필리스 타선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판단이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구종을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모든 공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투수 코치들과 분석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치 터널입니다. 타자의 시야에서는 서로 다른 구종이 같은 궤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이 개념은 승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타자가 공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자가 구종을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0점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안에 모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날 야마모토는 바로 그 짧은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타자가 구종을 식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5초 전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직구인지, 커터인지, 스플리터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랜디 존스는 이번 경기에서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하퍼의 루킹 삼진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커터에 당한 삼진입니다. 그러나 타자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공은 마지막 순간 전까지 직구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체가 멈춥니다. 배트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만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치명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구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릴리스 동작의 재현성입니다. 랜디 존스는 현역 시절을 돌아보며 같은 팔스윙으로 전혀 다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는 극히 드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딘가에서 흔적이 드러납니다. 어깨가 먼저 열리거나 팔 높이가 변하거나 글러브 쪽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타자들은 그런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야마모토는 달랐습니다. 커터도 싱커도 스플리터도 거의 동일한 투구 동작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필리스 타선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을 잃어버렸습니다. ABS가 큰 화제가 됐지만 랜디 존슨이 더 높게 평가한 것은 그 이전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절묘한 코스를 반복해서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투구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속이 올라가면 제구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제구를 의식하면 공의 위력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야마모토는 96마일과 97마일을 유지하면서도 낮은 코너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랜디 존스는 바로 그 점을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투수라면 누구나 압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미세한 오차가 생깁니다. 손끝에 공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빠지기도 하고 팔 타이밍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게 던진 공이 의도와 달리 높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날 야마모토의 투구는 끝까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닙니다.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해내는 능력입니다. 랜디 존스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재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속 차이를 활용한 타이밍 파괴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강속구 투수가 넘쳐납니다. 시속 100마일을 던지는 선수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자들이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은 빠른 공 자체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야마모토는 높은 코스에 강한 공을 보여준 뒤 떨어지는 공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횡으로 움직이는 구종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른 공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조합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필리스 타선은 구속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스윙은 어정쩡해졌습니다. 파울이 나왔고 타이밍은 계속 늦었습니다. 결국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습니다. 랜디 존스는 이것이 현대 야구가 타자를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힘으로 눌렀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가 특히 흥미롭게 본 장면은 슈와버를 상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는 홈런을 두려워해 바깥쪽 승부를 택합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달랐습니다. 몸쪽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후 바깥쪽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을 사용했습니다. 타자의 시선을 흔드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이런 투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면 홈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랜디 존스는 이날의 야마모토에게서 화려한 힘의 지배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완성된 지배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일은 그렉 매덕스와 다릅니다. 자신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존재합니다. 타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많아진 타자는 늦습니다. 그리고 늦은 타자는 결국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탈삼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두뇌 싸움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랜디 존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유형의 투수는 10년 가까이 정상급 무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속만 의존하는 투수는 결국 하락합니다. 하지만 기술과 지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투수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야마모토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전 과정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관계자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메이저리그 정상에 올랐던 전설 페드로 마르티네스였습니다. 신장이 180cm에 미치지 못하는 체격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는 이날 투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오래전부터 투수를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타자를 잡아내는 투수, 그리고 타자를 지배하는 투수. 하지만 극히 드물게 세 번째 유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타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투수입니다. 그는 이날 야마모토의 투구를 보며 오랜만에 그 감각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탈삼진과 무실점, ABS 챌린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페드로가 본 것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각각의 공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이 다음 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 위에 붓을 움직이듯, 마치 작곡가가 음표를 배치하듯 모든 선택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 슈아버에게 던진 몸쪽 낮은 공이 있습니다. 그 공은 삼진을 노린 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역을 사용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타자에게 보내는 첫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바깥쪽을 보여줍니다. 높이를 바꿉니다. 속도를 조절합니다. 회전축도 달라집니다. 결국 타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페드로는 이것이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자는 예측을 통해 타격합니다. 선택지가 하나면 대응 가능합니다. 둘이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 4개로 늘어나면 뇌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날 필리스 타선이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스윙을 했지만 늦었습니다. 지켜봤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파울을 만들었지만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페드로가 특히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낮은 코스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투수들은 낮은 곳에 던지려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투수는 다릅니다. 낮은 코스를 보여준 뒤 다른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 순간 투구는 예술이 됩니다. 그는 투구를 공간 지배의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뒤 타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설계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페드로는 현역 시절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타자의 심리를 연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에서 망설이는지, 어떤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감정이 개입됩니다. 삼진을 잡고 싶어집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집니다. 실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날 야마모토에게서는 그런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획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페드로는 이것을 예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술은 화려한 결과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5회 위기 장면 역시 상징적이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관중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벤치도 긴장했습니다. 타자들은 기회를 느꼈습니다. 보통 투수라면 그 공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마치 투명한 벽 너머에 있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뒤이어 나온 타자도 삼진 처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신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페드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던져야 할 공만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현역 시절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들과 매우 닮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버츠 감독의 평가였습니다.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그의 발언에 페드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감독이 최종적으로 믿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재현성입니다. 오늘만 가능한 투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능한가? 다음 달에도 가능한가? 그리고 10월에도 가능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다저스는 그 가능성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에이스로 불립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안심합니다. 그래서 강팀과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을 맡게 됩니다. 페드로는 이날 경기를 보며 한 문장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투수는 경기를 지배한다. 전설적인 투수는 시간을 지배한다. 타자의 시간, 경기의 흐름, 구장의 분위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리듬으로 바꾸는 존재. 그는 야마모토가 바로 그 영역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날 팬들이 본 것은 5회 3분의 1 이닝과 탈삼진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압도적인 가치였습니다. 데이비드 오르티스는
강타자들조차 무력화시키는 지배력에 감탄했습니다. 랜디 존스는 ABS가 입증한 정교한 제구와 판단을 흔드는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한 공이 다음 공으로 연결되는 예술적 설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새 전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습니다. 현재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단순한 좋은 투수가 아닙니다. 다저스가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들과 나란히 거론될 자격을 갖춘 에이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가치는 인간성이었습니다. 어려운 병을 이겨낸 소년을 향한 배려,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 등판을 앞둔 선,